안녕하세요. 경민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지난 회차 창원경제는 매우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요경제에서도 세경제에서 100배가 넘는 이변이 발생이 되면서 당혹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맞대결을 펼쳐나가는 경주가 많았는데요. 후미에서 기회를 노렸었던 부진했었던 선수들이 틈새 공략에 성공하면서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는 창원에서 부산으로 교차 수신이 변경되었는데요.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의 맞대결 양상이 아닌 어느 한쪽의 완승을 거둘 수 있게끔 유리하게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경주도 선발하고 특선은 강자들에게 유리한 편성이 짜진 만큼 이변보다는 저배당 유지의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승급은 대부분의 경주가 맞대결 또는 3파전까지 생각할 수 있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발급 강급 위기에 몰린 선수들이 경합 펼치는 6경주하고 7경주는 이변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오랜만에 출전했었던 정종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많은데요. 선수의 실수로 도핑 검사 위반을 한 건 맞습니다. 병증에 의한 치료 목적으로 제재 5개월을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본인의 잘못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과거 정종진의 성적이 좋았다면 지난 회차 오랜만에 출전했었기 때문에 고전을 해야 맞습니다. 거진 6개월 만에 출전이라서 경주감 찾기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정종진 선수는 건재했습니다. 요즘 핫한 정혜민까지 견제 나가면서 예전에 정종진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편성이 쉬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죠. 과거 정종진 다운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지껏 정종진 선수를 많이 인터뷰해보고 유심히 지켜봤을 때 운동밖에 모르는 선수입니다. 아마 시절 유명하지 않았던 선수에서 경륜 최강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죠.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선수입니다. 그런 정종진 선수를 전 믿습니다. 그럴 선수도 아니고요. 정종진 선수에 대한 험담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온 정종진 선수와 현 경륜 최강자로 자리매김한 임채빈 선수의 맞대결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두 선수의 맞대결을 보고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강자 피한 4번 임범석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추위 부정도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요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도 쉬어요. 때릴 수 있는 김병두, 김규윤이 있긴 합니다만 이들보다는 아무래도 몸 상태 올라온 정동완을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가 추위평이긴 합니다만 김병두의 선행이나 김규윤의 선행 시속이나 좋지 못해요. 두 선수가 넘어서게 된다면 임범석과 정동완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버텨낼 선수는 아무래도 김병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추위평 선수인 주윤호 직선 추위발이 월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상진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아니면 오성균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의 기량도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예전에 선행력이 뛰어난 한상진의 모습까지는 아직까지는 30%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때리면 아무래도 오성균도 주윤호의 후미를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켜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오성균과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라는 점에서 추위평 선수들입니다. 주윤호와 오성균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고, 한상진의 버티기, 주인호와 한상진이 차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민욱과 백동호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백동호도 요즘 많이 몸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김민욱이 경주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이라는 점,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파업했던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이죠. 특히 백동호하고 오정석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민욱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승전 경주가 달려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김민욱과 백동호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정석이 쫓아는 갈 것 같습니다. 김민욱의 뒷자리나 백동호의 뒤를 노릴 것 같은데 추입보다는 막해 만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전용조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최근 전용조가 성적이 좋았는데 편성 자체가 많이 좀 쉬웠습니다. 편성의 덕을 많이 봤었던 전용조
보다는 아무래도 자력 능력 갖춘 곽훈신 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곽훈신이 때린다면야 전영조는 땡큐죠. 칩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태호라는 시속감이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영조가 곽훈신까지는 넘어서기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선발급 5경주입니다. 문현진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현진이 긴거리 나선다면 아무래도 이상준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문현진이 딱히 시속감이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득점에 의한 부담감을 인해서 힘을 쓰게 된다면 이상준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현진의 연대 세력이 좀 더 많다는 점에서 이상준의 취입 정도는 충분히 문현진 견제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면 선발급 1경주 광면 선발급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범석이 요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 올라갈 수 있는 점수대는 됐는데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89점대 5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결승전에서 선전을 펼쳐나가야지 아무래도 좀 안정권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수를 금요일 경주, 토요일 경주 때 점수를 쌓아놔야죠. 편성도 좋습니다. 임범석이 짧은 선수긴 해요. 하지만 저치기까지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임범석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동환입니다. 정동환도 기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정면 대결 펼쳐나간다면 7번이 4번을 넘어서는 4번이 7번을 견제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딱히 희속감 좋은 수가 없어요. 김병주도 그렇고 김규훈도 그렇고 희속감이 아무래도 선발급에서는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범석이 넘어서고 정동환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싸우기보다는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경제 중심 은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7번입니다.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때릴 선수가 3번하고 1번하고 3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3번보다는 3번은 아무래도 7번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김병도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김병도가 종속이 많이 유지가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고, 원체 임범석의 견제력이 좋기 때문에 정동환 저쪽에 나서려고 해도 충분히 견제 가능해요. 희속만 땡겨준다면 4번이 몰가서 짧게 따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 정도는 4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1번이요. 4번하고 7번하고 4번하고 1번 두 차권, 4번하고 7번이 동배 경제 중심, 4번하고 1번이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크진 않아요. 하지만 변수 한번 노려본다면 김기훈이 힘을 쓰는데 김병도가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범석하고 정동환이 서로 견제에 나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김병도가 짧게 가져가는, 두 선수가 싸우다가 결국 김병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병도가 종속 유지하는데 많은 좀 훈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기훈의 도움만 받는다면 김병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머리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1번은 3번이나 1번하고 7번 정도는 1번하고 3번이나 1번하고 7번 정도는 힘쓸 수 있는 선수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김병도가 김기훈을 활약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1-3이나 1-7은 노려볼 수 있어요.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임범석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돼요. 4-7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까지는 차선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4번, 7번, 1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김기훈이 틈새 공략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주인호도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추입형이긴 합니다만 원체 몸싸움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편성도 쉽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인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상진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상진이 때리고 주인호가 몰고 가죠. 그 뒤는 오성균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상진 입장에서는 김성용이 때려주는 작전 가능하고, 한상진이 한 바퀴 지점에서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상진이 예전에 선행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안윤하고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상진이 아무래도 젊은 선수가 아니에요. 뭐 브록을 벗어 넘어선 선수라는 점에서 종속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는 아무래도 오성균의 직선 취입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성균도 몸이 많이 올라왔어요. 직선에서 취입발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주인호를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좀 한상진이 시속감이 아주 좋다면 뭐 주인호가 몰고 와서 짧게 따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오성균의 직선 취입발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한상진 버티기보다는 오성균과 전략적 연합이 전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5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5번, 6번, 5번, 3번 두 차권 5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편성 자체가 뭐 주인호를 위한 맞춤 편성인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 3번, 넘어서면 6번인데 5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히려 김성룡이 때리죠. 한상진이 몰고 갑니다. 주인호가 오성균 나가는 거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인호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한상진의 오성균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상진의 오성균 이범석이 자녀를 출산했어요. 둘째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받아서 한번 몸싸움 펼쳐 나간다면 3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이변 자체 기대하기보다는 6하고 3호 안에서 5번하고 6번 3번 안에서 5번과 6번 쪽이 경제 중심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욱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백동호도 기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욱은 지금 특별 승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별 승급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어요. 88점대면 아무래도 우수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일단 뭐 최선을 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고점만 없고 운이 따른다면야 뭐 김민욱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결승전 뭐 우승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김민욱 이래저래 선발급 잔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남은 회차가 아무래도 6월 둘째 주까지 승급이 마무리가 되는데 김민욱이 그만큼 얼마만큼 점수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수급 승급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백동호가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백동호가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가고 그 뒤를 김민욱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뭐 김민욱도 직선 추입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가 백동호의 뒤를 오정석이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워파들인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고 김유신이 끌어내가지고 뒤를 괴롭혀 나간다면 김민욱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경주감이라는 거 뭐 백동호도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김민욱은 젖히기 능력 먼저 때려서도 버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백동호는 취입이 좀 무겁죠. 그 점 때문에 좀 김민욱과 백동호의 전략적 연합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이 유리할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힘 대결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의 뒷자리를 김민욱이 마크하고 오정석이라든지 4번의 뒷자리를 1번이 마크하고 3번에게 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오정석이 후미권 마크해 나갈 것 같은데 오정석의 추입 가능성보다는 오정석이 후미를 마크해 나가면서 따라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차선책이라고 한다면요 3번하고 1번이라든지 뭐 4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3번과 4번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이라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 4번 쌍복 승부가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3번, 4번 쌍복 승부가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요 3번, 4번 1번이 안정감 있을 것 3번, 4번, 1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명주가 또 김민욱과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민욱의 뒤를 한명주가 물고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삼복승에서 한명주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곽훈신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용조의 기사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용조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에 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에서 재미를 봤어요. 하지만 곽훈신은 좀 빡빡한 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다는 점에서 두 선수 아무래도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추입형으로 전락한 전용조보다는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곽훈신이 긴 거리 나서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6번하고 4번이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이 6번을 뒤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곽훈신을 상대로 전용조가 취입력 발에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박태호입니다. 박태호가 아무래도 곽훈신을 먼저 인정하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태호도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이를 활용 나간다면 곽훈신이 몰고 가서 반바퀴나 3, 4코너 짧게 가져간다면 전용조 취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요 경주라고 한다면 악착같이 취입력 발에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 복수는 한방성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곽훈신이 아무래도 활용해 나갈 선수가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6번, 4번 쌍복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번 박태호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재미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합니다. 4번과 2번을 활용해 나갈 전형제 직선 추입발이죠. 2번을 활용해 나갈 곽훈신의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 2번, 6번, 2번 차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주력 승부가 6번하고 4번 쌍복 승부가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문현준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 딱히 앞선에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3번 일수밖에 없어요. 일수가 과연 얼마만큼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느냐 과연 이상준이 문현준을 상대로 직선에서 취입발까지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현준이 이정민 있고 김종성이 있죠. 문현준이 이정민을 뒤에다 붙이고 김상준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면 이상준이 둘 상대로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문현진하고 이상준이 전략적인 연합을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상준의 취입이냐 문현진의 버티기냐 관건인 것 같은데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문현진의 협공 세력이 많다는 점에서 이상준이 굳이 문현진까지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문현준이 힘을 쓰면 이상준 냅다 취입 나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 7번 쌍복 경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후면은 이정민이 막혀 나가면서 문현진을 견제 나가는 이정민도 직선에서 쉽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상준하고 문현진 4번하고 7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정민이 앞자리보다는 뒷자리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들을 상대로 한꺼번에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문현진이 7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 2번을 뒤에다 붙이거나 7번이 직선에서 취입 크게 나간다면 2번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2번이 차선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선발급 경주 자체가 안정감 있게 강자들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 7번 쌍복 경주권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부산 교차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